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자, 간지나는 리딩 그랜마 구동인문 모의고사 속도법 15강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장문 쪽은 앞쪽에서 40번 전쪽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요. 약간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제 유형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문장만 더 길어진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0번 전까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41번, 42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5강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자,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요약이 또 3점짜리가 나왔네요. 13년도 6월 40번 문제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요약 문제를 의외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서 13강, 14강, 12강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글의 순서나 흐름 형태하고 왠지 느낌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똑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구조가 같으니까요. 구조는 같고 문장, 심지어는 센텐스까지도 같아요. 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만 파악을 해내면 됩니다. 아싸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1강부터 15강까지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론을 한번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부분은요. 제가 요약하기 속독문제 풀이법이라 해놓고 똑같이 이제 구조를 써놨잖아요. 전제, 예제, 결론의 기본 구조에서 설명문하고 비교문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요약문을 읽고 주인공이나 대상을 구분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첫 줄과 두 번째 줄은 반드시 글의 전제 조건이므로 반드시 표시한다. 세 번째 대충 눈으로 보면서 주요 접속사 주어에 표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어는 내용의 주인공이므로 주인공이 하나인지 둘인지를 파악해라. 다섯 번째 주인공이 파악됐다면 주인공에 따라 내용을 표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나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앞쪽하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겠어요? 문장 구조는 일단 한 두 줄이 프레미스를 잡아주고 나서 이그젠플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런 형태에서 말을 끊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래요. 만약에 설명문 형태에서 AND 계열이라면 또는 법 계열에서 비교문 계통에서 법 계열이라면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문과 비교문으로 나눠 놓는다면 결국에는 example 1, 2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상관성, 즉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요거밖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법 계열이라면 큰 틀을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다른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다른 점은 이거고 바로 큰 틀은 이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거의 대부분 요약하기는 거의 대부분 어떻다고요? 이그젠플 두 개 형태에서 하나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이그젠플 형태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고 다른 점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팝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특징들을 하나, 요거 하나 연결시키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99.9%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실제 지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드시죠? 요거는 완전히 국어에서도 비문학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비문학 시간도 아니고 무슨 영어 시간에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만 더 습관을 가지신다면 조금만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저는 반드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번, 45번까지는 위의 내용과 응용된 형태이므로 위의 내용을 몇 번씩 반복하시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3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응용해서 지문만 조금 더 늘려놓은 것이 사실 4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50번까지 다 는다고는 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뒤쪽은 해석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센텐스 한 줄 해석 능력과 지문의 구성 능력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41번부터 50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38번 45번까지 밖에 문제를 못 풀어요. 45번 중에 38번 39번밖에 못 푸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고 많겠죠.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리면요 열심히 단어 좀 외우시고요. 제가 이 이후에 강의할 77개 45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럼 한 줄 한 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1강부터 15강까지 계속 들으셨다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조차도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자, 저는 바로 문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갔어요. 문제 형태를 봤더니만 A가 들어가 있고 B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싹 봤더니 동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동사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어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동사를 하나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고 A를 봤더니 repetation 반복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예방이라는 말이 있고 분석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감소시킨다가 3개나 들어가 있고요. 증가시킨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3점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 설명문인지 비교문인지를 얼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끊고 나니까 콤마로 하나 끊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별거 없네요. Sunday, 일요일날 저녁에 some years ago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드라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from A to B가 나와 있죠. 그럼 from A to B 살짝 정리해 두시고 A부터 B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 부분이 as가 나와 있어요. 자, as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as 플러스 명사이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a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뭐뭐 함으로써 또는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네요. 그러면 뭐를 하고 있었대요? 우리는 뭐뭐를 하고 있을 때 every week 매주 오랜 시간 동안 뭐를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운전하고 있을 때 이것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쓸데없는 문장 일단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쭉 봤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쭉 끊겼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이상한 광경을 봤대요. 요것도 이상한 광경 이런 느낌 딱 오시죠? 이상한 관계의 과연 무엇일까? 아, 동격이 떴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땡땡 2개가 있고 땡땡 안에 쉼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거는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는 동격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까요? 차가 있었대요. 그 차는 어떻게 했어요? 불 위에 있었대요. 불에 불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길가에서 불 위에 있는 차를 봤는데 이게 바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봤던 건 뭐예요? 이상한 광경, 즉 불을 타고 있는 광경을 봤다는 얘기가 프레미스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딱 넘어갔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가 잡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 잡아주고 쭉 나가니까 어부 하나, 그 다음에 끊어지는 문장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네요. 명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끊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죠. 명사 충돌은요, 무조건 끊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장소를, 그 다음에 뭐라고 있었어요? 도로에 같은 장소를 봤을 때 다음 일요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상황이 지금 1상황과 2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죠? 그러면 1상황과 2상황이 같은, 약간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시간이 바뀌었다는 느낌 오시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who에 따라서 when과 where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시각을 흐리고 있는 바로 기법이라겠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겠어요? what 사건이 나타난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who는 우리 것이고 what은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when만 바뀌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일요일에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following이라는 건 next라는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next라는 뜻으로 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이걸 봤을 때 다른 차가 morning 타고 있었대요.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전주에 이상한 광경을 불타고 있는 장면 봤고 다음 주에 또 이상한 장면을 하나 또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넥스트로 봤겠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을 끊어놓고 나니까 여기까지죠. 자, 끊고 났습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덜 놀라고 있음을 발견했대요. 덜 놀라고 있었대요. 어떤 거에서요? 두 번째 사건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에
had been 우리가 존재했던 것보다 처음에 존재했던 것보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덜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느낌이 뭐예요? 이 느낌이 뭔가 결론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죠. but 다음에 키워드가 제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덜 놀랐다 이걸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패러프리징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거 아시죠? 패러프리징은 뭐예요? 덜, surprising, surprised 이런 말들이 왜 들어갔을까? 덜이 왜 들어갔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now 현재 장소였다. 그곳에 차는 catch fire 불타고 있었다. 불타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요. 그 다음에 fire, 그 다음에 burn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catch fire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결론을 내려줄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자, 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사 여기 있어요. 자, of 있죠? 사건의 같은 종류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붙여서 읽어볼까요?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꽤 준비를 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A를 없다고 생각하고 더 삐리리의 같은 종류의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삐리리 이것을 바라보는 놀라움을 삐리리 했습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 벌써 왔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셨죠? 자, 덜이라는 말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덜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리디우스라는 단어가 살짝 나왔어요. 리빌은 드러나다는 뜻이잖아요. 자,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놀라움을 드러냈을까요? 증가시켰을까요? 감소시켰을까요? 벌써 느낌 오셨죠?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말이 딱 나왔어요. 다시란 말이 어디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느낌 오셨죠? 자, 답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 우리 친구들 벌써 찾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봤을 때 요 부분, 즉 요 부분까지가 프레미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example 1, example 2, 그 다음에 번이야가 conclusion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clusion에서도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conclusion에서도 example 1, example 2 형태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문 방식인 듯 싶으면서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같은 집합 안에 있는 Z와 F의 형태를 나눠주고 있는 일명 설명문과 비교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요약 문제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토픽을 정해놓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A집합, B집합 이런 형태로 나눠놓지 않으면, 또는 요 형태를 나눠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는 형태를 찾아내지 않으면 요약 문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토픽이 두 개로, 이그젠플에는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문이든 비교문이든 전혀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걸 찾는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걸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13강에서의 순서, 14강에서의 흐름, 15강에서의 요약이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물론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주제문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빈칸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15강까지 강의 들으시냐고 굉장히 고생했고요. 제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영어 따로 국어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사탐 따로 과탐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어하고 국어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응용된 게 과탐과 사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해하는, 즉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모의고사 수능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맞을 겁니다. 저를 믿고 15강까지 따라오신 우리 친구들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강의만 듣는 분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앞쪽에 들어가서 1강부터 15강까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송파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강남구 송파에서 우리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밝은 모습으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